세월호 참사에도 나타났듯이 철도에는 객차라든가 화차에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모든 걸 국민을 위주로 만약에 운영을 하셨다면 이런 여러 가지 참사들이나 이런 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국민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을 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좀 욕을 덜 먹어야 되고 가장 바람직한 재난관리, 재난대응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죠. 두 번째는 거버넌스 체제를 강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임세혁입니다. 지난 2월 경주 리조트 참사 발생 이후 사회 곳곳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세월호 침몰과 열차 추돌 등 대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박혜영 PD,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경주 리조트 참사가 총체적인 인재였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안전 불감증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었죠. 하지만 위험은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침몰 사고 역시 그 원인이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인재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는데요. 네. 그동안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는 헛고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또 각 지자체에서도 안전하고 든든한 사회 만들기를 이제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대전과 충남도에서도 안전 관련 회의와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더불어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의 점검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플러스에서는 서해안 여객선과 철도 분야에 걸친 안전 문제를 진단해봤습니다. 지난 4월 충남 서해에서 해상 사고가 발생했다. 대천항에서 원산도로 향하던 선박이 저반 도중 엔진 이상으로 20분간 멈춰선 것이다. 또 지난 8일에는 700명을 태운 국제 여객선이 태안 앞바다에서 엔진 고장을 일으켜 승객들이 불안에 떨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국제 여객선의 경우 선령 제한이 없어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 현재는 어떤 상황일까? 보령, 대천항, 충청권의 관문이자 서해안의 해상교통 요충지로 손꼽히는 곳이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해상 안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봄철 관광 성수기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 여객선 업체도 직격탄을 입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오늘 탈 때에는 이제 꼼꼼히 이런 걸 다 체크를 해주시는데 지금까지 배 타면 하나도 기입도 안 하고 탔어요. 어딜 가든 섬여행을 내가 많이 하는데 한 번도 보자는 사람도 없었고 기입하는 것도 아예 그거 자체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보령 지역의 여객선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과 교육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에서 해양경찰 주관으로 8개 기관이 도내 여객선에 대한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여객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비슷한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조사에 나선 것이다. 선착장이 도가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어서 1차적으로 그걸 중점적으로 보고 있죠. 시, 군, 또 해경, 종합단위, 해수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도 차원에서는 그걸 종합해서 관련 기관의 역할 분담은 제대로 돼 있는지, 역할 기관 간의 그런 것들은 제대로 체크가 되고 있는지, 갖춰야 될 것들은 되고 있는지, 또 경우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사각지대는 없는 건지. 도내에는 총 9개의 여객선이 7개 항로를 운항 중인데 이 중 가장 오래된 선박이 지난 1997년도에 건조된 것으로 20년 이하의 여객선들이 운항되고 있다.
화재 발생 시는 이 신호를 잠금 오일에 울리고 이 마이크를 잡고 승객이 때문에 먼저 알립니다. 화재 발생돼서 전 직원들이 1차적으로 화재 발생 장소로 직결하라고 각종 소화 장비를 가지고 화재 진압에 임하라고 먼저 합니다. 이번 합동 안전 점검에서는 일부 시설에 대한 보수와 교체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비상 상황에 따른 개인 임무가 제대로 숙지되지 않은 것이 드러나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함께 승선하는 승무원들도 안전교육을 철저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예, 저희들 법적인 교육도 있고 또 이제 자체적으로 또 실시하는 교육이 매월 한 번씩 자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혹시나 그 이론 교육도 있고 실기 교육 이런 걸 계속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도내 여객선에서는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업체들의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안전한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체 관계자들은 더 큰 문제가 남았다고 호소한다. 세월호 사고 여파가 지역 경제 불황으로 직결됐다는 것이다. 거의 한 70-80% 줄었죠. 70-80% 거의 없습니다. 5월 6일 날 한 번, 80 몇 명.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이 며칠 날이야. 그날 한 번, 딱 2번 뗐어요. 관광버스 기사들 지금 놀고 있잖아요. 우리 놀고 있잖아요. 뭐 어디 가서 호소도 못 하잖아요, 지금. 세금 저희도 지금 한 7-8천 정도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냥 무는 세금도 한 8천 돼요. 어렵습니다. 특히 유람선의 경우 승객들이 관광을 목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정기 여객선보다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해봐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 배에서 무전기 들고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선장한테 금방 할 수도 있고 기관장한테 할 수도 있고 이것조차도 못 들고 다녀요. 들고 다니면 욕올까 봐. 주로 도시지방을 운항하는 이제 차량을 실을 수 있는 차도선입니다. 그 일반 뭐 화물을 많이 실어가지고 과적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는 없고 승용차나 이제 일반 뭐 화물, 자파나 이런 걸 차에다 싣고 이제 거박을 하고 이렇게 운항하기 때문에 안전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지하철 안전 문제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도권 광역전철역에서 발생한 여객 교통사고로 145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 중 70% 이상이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천안 아산 구간 역사에서는 스크린도어를 찾아볼 수가 없다. 지난 2005년에 수도권 전철이 개통됐지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상태다. 그럼 스크린도어 설치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스크린도어 설치에는 역당 약 20억에서 40억 정도의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시에 이걸 교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스크린도어 설치 기준은 제일 먼저 중요시하는 게 열차 이용 객수, 그다음에 안전사고 발생 빈도, 그다음에 환승력 같은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사적으로 전국적으로 설치할 때는 일단 이 설치 비용에 대해서 예산은 정부 부처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코레일 측은 스크린도어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정부와의 협의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안전난간이나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난간만으로 사고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결과적으로 예산은 우선순위를 잘 편성해서 쓰는 것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크린도어 같은 것은 무슨 제가 느끼기에 정부 당국자들은 무슨 호사스러운 뭐 그런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0개 평균밖에 안 하는 것이죠. 수도권 광역전철 구간에서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곳은 223개 역 중 58곳에 불과하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면 승객의 선로 추락, 열차 접촉 방지 등
승객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공사와 정부가 예산 부족을 탓하는 사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천안역에서 20대 남성이 정차 중이던 화물열차 위에 올라 고압선에 감전되면서 목숨을 잃은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지난해만 3명이 감전사로 목숨을 잃었는데 당시 영무원의 순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만약 스크린도어가 있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스크린도어를 그렇게 설치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그 광역도시철도요, 서울에 이것을 우선으로 좀 하고 그리고 일반 철도나 KTX는 좀 뒤로 미룬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 열차나 KTX역의 경우는 호미 높이가 좀 낮아가지고 승객을 구조해서 올라오기가 쉽다는 이유로 스크린도어 설치 우선순위를 뒤로 좀 미루고 있거든요.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어야 할 철도와 여객선.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다. 더불어 그 시작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의식개혁에서 출발이야 될 것이다. 서해안 여객선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제2의 세월호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일시적인 점검에 그쳐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터지기 때문에 평소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반복되는 대형 사고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하고요. 더불어 안전의식에 대한 국민들의 협조도 있어야 되겠죠. 네, 이 천안 아산 구간 역사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좀 걱정스럽다 이런 지적도 많은데요. 결국 예산 문제가 걸림돌인가요? 네, 물론 그 스크린도어를 설치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질 안전요원만이라도 배치를 해줘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전역 광장. 이곳에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에는 철도노조를 비롯해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철도의료 안전지킴이 발대식이 열렸다. 제2의 세월호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철도와 의료 분야의 현안도 미룰 수 없다는 외침이다.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세월호의 침몰은 자본의 탐욕과 정부의 규제 완화가 불러온 참사입니다. 이 세월호 참사는 민간 영역에서 발생했던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그 영향력들을 미쳤거든요. 근데 공공 부분이라고 하면 세월호에 비견될 수 없을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공적인 영역에서 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파악을 해야 되고요. 세월호 참사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철도가 공공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업들이라든지 어떤 그다음 특히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서도 그 사실 국민이라는 관점들 자체가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적으로 해야 할 책무라든지 또 이것이 뭐 적자를 보고 다소간의 비용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효율성이라는 미명 아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깡그리 무시되고 있거든요. 올해로 개통 10년을 맞은 KTX. 전 국민이 8번 이상 이용했고 하루 평균 15만 명이 이용하는 대중화된 교통수단이다. 이런 고속열차의 등장으로 전국의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편리해진 반면 철도 분야의 안전 시스템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게 이번 세월호 참사에도 나타났듯이 철도에는 객차라든가 화차에 내구 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가 굴러가기만 하면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굴러가기만 하면 내구 연한 없이 계속 운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규제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15년에서 뭐 20년, 2008년 경에는 40년으로 늘었고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규제화나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추진해 오는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그게 지난 2012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20년으로 돼 있던 철도 차량의 내구연한 제한이 폐지됐다. 철도 노동자들은 이런 조치가 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세월호 참사에서 선박 연령을 완화한 것이 문제를 키운 것처럼 말이다. 최근 서울 지하철 2호선 상황심리역에서 발생한 열차 추돌 사고 역시 철도 차량 내구연한 규정 삭제가 한 원인으로 지목돼 파장을 일으켰다. 두 열차 모두 20년 이상 된 차량으로 만약 내구연한 제한이 있었다면 폐차됐어야 하지만 결국 무리하게 운행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이다. 아무리 강철로 이루어진 그 열차라도 20, 30년을 쓰게 되면 기계적 마모도 어떤 제어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규제라고 해서 완화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일상적인 위험을 시민들이 안고 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 입장은 그거예요. 물론 그 문제는 있지만 정비를 철저히 하면 된다. 근데 낡은 차일수록 더 자세히 보고 정비 주기도 단축하고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실은 정비 인력을 계속 감축시켜 왔고요. 인력이 없다 보니까 정비 주기도 늘어났고 차는 낡아 있는데 실제로 철도 노조에 따르면 코레일은 철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인력을 계속 감축해왔는데 이 중 철도 안전과 관련된 현장 인력이 2,500여 명으로 전체 86%에 달한다. 잇따른 대형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졌지만 정작 철도 안전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옛날에는 차량이 고장 났을 때는 KTX에 그 차량 고장만 전담하는 조합원 직원들이 한 명 더 탔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몇 년 동안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실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없죠. 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수치로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안전이라는 게 수치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몇 년 동안 뭐 없어도 그 사람들이 있으나 없으나 사고가 안 났으니까 없앴거든요. 정비 주기가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1년으로 연장한다든가, 내지는 제대로 된 부품을 써서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 보수품이 제때 공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제대로 된 부품 갈아야 되는데 부품이 없으니까 다른 차에서 그 부품을 떼다가 다시 이 차에다 놓고 또 이 차에 있는 걸 다른 차에다 놓고 이게 부품이 안 맞는 거죠. 철도 현장 관계자들은 비용 절감과 수익 창출이라는 미명 아래 진행된 인력 감축 때문에 열차 정비의 기본이 달라졌다고 지적한다. 차량을 정비할 인력이 부족해 예방 점검을 하기 힘들고 사고나 장애가 발생한 후에야 정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1인 승무제의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코레일은 1인당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 개선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고 있는 부분이 혹시 기관사님들도 심장마비 걸려서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열차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에서는 어떤 신호 체계가 잘못돼가지고 정지라는 현상이 되면 기관사가 아무런 조치를 안 할 때 그 열차도 자동으로 정지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시스템이 고장이 나가지고 사고가 발생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람이나 기계 모두 완벽할 수 없는 만큼 2중 3중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저희도 절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 쪽에 사람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인력 그 관리 차원에 있어서는 행정요원 같은 부분은 좀 축소를 해서 안전이 필요한 부분은 그 전환 배치시키는 이런 방식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광범위한 외주화가 진행되면 직원들 간의 유기적인 소통이 어려워져
안전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코레일 용역 기관사들의 업무 중 사고가 끊이지 않아 지난 5년 동안 드러난 피해액만 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화를 명목으로 한 광범위한 외주화가 걱정스러운 이유다. KTX 여승무원이었고 그 열차 팀장이 있는데요. 열차 팀장은 코레일 소속이고 KTX 승무원은 코레일 관광개발이라는 그 소속인데 이제 이게 불법 파견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원청회사에 직접 지시를 받으면 그게 불법 파견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코레일 관광개발이나 코레일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서로 지시를 못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들의 업무를 그 코레일 관광개발의 업무 지침에 맞게 안전이 이런 것들이 안전은 코레일의 열차 팀장이 하고 이 사람들은 표 검사라든지 뭐 음식이나 이런 걸 판매하는 것을 국한시켜 놓은 거죠. 이런 지침대로라면 열차 내에서 위험이 생길 경우 열차 팀장이 승무원들에게 승객 구호를 직접 지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과연 승무원들이 안전 업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인데 결국 애매한 구조 탓에 승객들의 안전만 뒷전으로 밀리게 됐다. 심지어는 그 승무원들이 안전교육조차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냥 서류로만 대체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좀 벌어져 있고요. 그 업체가 이제 코레일 관광개발이라고 철도공사에서 외주업체를 주다 보니까 제대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업체에 권고는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직원들이 그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도공사가 책임지게 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금년에 계획은 물류를 또 분할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내년은 차량을 분할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또 2017년도는 시설, 아까 얘기한 전기와 시설 파트를 분할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유기적으로 묶을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찢을까에 대한 고민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도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저는 이런 특히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철도의 사고는 계속 잠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45일째. 지금도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때문에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버리고 기본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 위기관리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 담당자와 기관이 수행해야 될 기능과 역할을 또 행동의 지침을 작성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위기관리에 함께 참여하는 기관들이 공동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즉 기관별로 내가 어떤 책임을 맡고 어떤 역할을 하고 이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 가서는 쓸 데가 없는 겁니다. 위기관리 전문가들은 매뉴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훈련과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실질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장 바람직한 재난관리, 재난대응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줘야 된다. 두 번째는 거버넌스 체제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즉 재난 현장에서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소방공무원도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허드슨 강에서도요. 생존자를 제일 먼저 구조한 거는 민간 선박이었어요. 물론 그 민간 선박이 거기 출동할 때까지는 이 미국의 소방 시스템과 전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출동 명령을 내린 거죠. 향후 100년의 대한민국 교통정책, 철도정책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대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가 새로운 철도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철도총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했습니다. 거기에는 뭐 정부, 또 철도 당사자, 뭐 이해 당사자, 그다음에 전문가, 시민사회 이렇게 해서 많은 토론 끝에 이제 움직일 수 없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합의하는 철도 정책을 만들고 이제 이렇게 안전한 철도 선진국이 되었거든요.
안전 기반의 국민 행복 시대를 외쳤던 정부. 하지만 현실은 안전 후진국이란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이제라도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한 엄중한 가치를 되새기고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야 할 때다. 그동안 열차 분야에서 안전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있어 왔는데요. 하지만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네요. 네, 공사 측은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훈련된 사람의 가치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특히 철도 차량의 내구 연안 폐지는 위험스럽다라고 경고를 하는데요. 네. 다양히 최근 철도 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돼서 내구 연안 규정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전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철도 정책의 변화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이제 안전에 대한 투자와 교육이 상당히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한 착한 적자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안전을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여기에 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위기관리 시스템의 도입도 대안으로 제시됐는데요. 부디 이번 기회에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을 떨쳐내고 안전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박혜영 PD 수고하셨습니다.